이번 여행은 어머니와 함께 강원도 삼척으로 떠났습니다. 평소 여행을 가면 제가 가고 싶은 곳, 제가 궁금한 곳부터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번만큼은 어머니가 편하게 걷고 예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쉴 수 있는 코스를 중심으로 짜봤습니다. 바다가 맑기로 유명한 장호항에서 여행을 시작해서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을 들르고요. 절벽이 오션뷰 펜션에서 하루를 쉬어갑니다. 저녁은 생선구이 정식, 다음날 아침은 삼척식 곰치해장국으로 든든하게 먹고 마지막에는 바다 위로 뻗은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까지 돌아보는 코스죠. 제가 6월 말 평일에 실제로 다녀온 기준으로 숙소는 79,000원, 저녁 식사 44,000원, 아침 식사 4만원, 2명이 쓴 금액은 총 16만 3천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약 8만원 정도로 1박 2일 삼척 여행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럼 어머니와 함께한 삼척 1박 2일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장호항입니다. 장호항은 삼척에서도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실제로 도착해보니 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햇빛이 바다에 비치면서 물빛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가까운 곳은 바닷속 바위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파란 바다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에메랄드빛이 섞여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에 앞서서 준비가 한창이네요. 스노클링, 평상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6월 말이니까요. 이제 7월 초쯤 되면 본격적으로 오픈해갖고 많은 손님들을 받을 것 같아요. 장호항이 원래 스노클링 성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워낙 아름답고 스노클링 물도 너무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아서요. 그래서 여름에 스노클링 하러 되게 많이 오십니다. 장호항을요. 여기도 칠을 다 해놨네, 깨끗하게. 풍경 멋지네. 장호항은 물놀이 즐기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여름에는 스노클링이나 투명 카약 같은 해양 체험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너무 좋다 여기.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항구 주변을 천천히 걷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가 온 기분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장호항이 좋았던 건 긴 이동이나 힘든 산책 없이도 바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조금만 걸어가면 항구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깐 앉아있기도 좋았거든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꼭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맑은 바다를 보면서 잠시 쉬는 시간만으로도 여행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급하게 많은 곳을 보는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와 천천히 바다를 보며 쉬어가는 여행입니다. 그렇게 장호항에서 맑은 물빛의 바다를 충분히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입니다. 이곳은 해안을 따라 데크길이 이어진 산책로인데요. 바다 바로 옆 절벽을 따라 걸을 수 있어서 삼척의 동해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평범한 산책길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걸어 들어갈수록 풍경이 달라져요. 바위 사이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데크길 아래로는 파도가 검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동해바다는 늘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조금 더 웅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잔잔한 바다도 좋지만 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고 있으면 바다의 힘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전체 길이가 약 660m 정도의 해안 탐방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긴 산행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라면 천천히 걷는 게 좋아요. 여기 좋죠? 네. 와볼만 하네요, 그죠? 중간중간 바다를 보며 쉬고 전망 좋은 곳에서는 사진도 남기면서 여유있게 걸으면 됩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걷는 내내 바다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산책길은 목적지까지 가야 풍경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걷는 과정 자체가 여행이 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더위를 식혀주고 파도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굳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죠. 화려한 체험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바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을 곳은 라운스파 펜션입니다. 숙소로 올라오는 길부터 느낌이 조금 달라요. 펜션이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객실에 들어서면 바다가 단순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야, 뭐야? 이게 79,000원 방이야? 우선 화장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요. 어메니티가 있어요. 샴푸, 트리트먼트, 그 다음에
샤워젤, 그다음에 치약은 있네요. 칫솔은 없고 스펀지 있고 샤워 공간 깨끗하네요. 냄새 안 나고. 그다음에 세면대랑 여기 양변기가 있습니다. 자, 나가볼까요? 나가보면 오른쪽에 싱크대가 있고요. 정면에는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그다음에 테이블 하나 있고요. 침대도 뽀송뽀송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망이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야 이거 오늘 뭐야? 우후 야 이런 방이 79,000원 대박이네요. 자 저녁 때 여기서 월프를 즐기면서 바다를 바라봐도 낭만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갖고 뭐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게 힐링이고 이게 여행이죠. 수건은 깨끗하게 6겹이 준비되어 있고요. 뭐 방송에 따로 할 게 없어요. 이 뷰 때문에. 아 너무 좋네. 자 보십시오. 방이 엄청 깨끗하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새 거 같진 않아요. 위에 에어컨도 조금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냄새 안 나고 아주 시원하고요. 침대는 엄청 깨끗해 보입니다. 친구를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 보면 리모컨이랑 그다음에 헤어 드라이기? 네, 드라이기 있네요. 드라이기 준비되어 있고 자 침대에서 누워서 TV가 보이는데 TV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0인치? 40인치 정도 돼 보이고 제습기 있고요. 바닷가 앞이니까 아무래도 좀 습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어컨하고 같이 더우면 쓸 수 있는 선풍기도 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뭐 친구류 테스트는 굳이 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호텔급인데. 자, 친구류 깨끗합니다. 자, 테스트. 아이고 뭐 깨끗해요. 자 1층에 도착하면 사장님이 전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만 키를 갖고 오시면서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고기 구워 드실 거냐고 자기가 필요하시냐고 그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꼭 읽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에는 전기밥솥하고 와 이거 커피 뽑아먹을 수 있도록 캡슐이 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인덕션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와 냉장고도 엄청 깨끗하네. 보통 이제 냉장고만 보면 이 집의 청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쵸? 밑에 선에도 하나도 안 끼고 냉장고 자체가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청결은 문제 없다고 봐야 돼요. 단연간의 노하우입니다. 딱 세 가지만 보면 그 호텔이 그 숙박시설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침대 기본적으로요. 침대에 베개 냄새,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성에가 껴 있는지 아니면 좀 뭐 얼룩이 있는지 냉장고 안에가요. 그거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냄새 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세 가지 다 완벽합니다. 너무 깨끗하고 좋네요. 제가 이곳을 이용한 가격은 6월 말 평일 기준 79,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바다 전망과 스파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숙소 가격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30만원 안팎으로 올라갈 수 있고 9월 정도에는 다시 10만원 내외의 객실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숙소는 무조건 79,000원에 갈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 날짜를 잘 선택하면 좋은 가격으로 바다 전망 숙소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충분히 쉬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녁은 3고 정문에서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선구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선택한 곳입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1인 22,000원짜리 생선구이 정식입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고등어. 생선구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반찬과 함께 한 상으로 차려져서 여행지에서 든든하게 한 끼 먹기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너무 낯선 음식보다 맛있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생선은 겉은 노릇하게 구워지고 속살은 부드러워서 돌솥밥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김에 싸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반찬도 하나씩 곁들이면서 먹다 보니 여행지 식사인데도 집밥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고정무는 부모님과 함께 한 끼 먹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보였고 음식도 푸짐하게 나와서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멋진 풍경도 중요하지만 식사가 만족스러우면 하루 전체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주변을 살짝 걷고 쉬었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굳이 어디를 더 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객실 안에서 편하게 쉬고 스파를 즐기고 창밖을 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삼척에서 유명한 해장국으로 속을 든든히 채우고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아침 식사를 위해 찾은 것은 만남의 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곰치해장국을 먹어봤어요. 정말 전부 다 사인되어 있는 거 같아요. 벽이네. 곰치해장국은 한 그릇에 2만원이고 2명이어서 4만원이 들었습니다. 얍삽하게 살지 말자. 당당하게 살겠다는 소린가? 가격만 보면 아침 식사로 가볍다고 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막상 국물이 나오고 한 숟갈 먹어보면 왜 삼척에서 이 메뉴를 찾는 분들이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원해요? 국물이 매콤하니 정말 시원하거든요. 전날 저녁에 든든하게 먹고 아침에 이런 국물 한 그릇을 먹으니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곰치살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면 살이 부서질 정도로 연하고 고소한 맛이 국물과 잘 어울립니다. 생선 살인데도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져서 밥을 말아 먹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메뉴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곰치 특유의 식감이 일반 생선과는 다르게 약간 미끈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별미가 될 수 있겠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일행 중 이런 식감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15,000원짜리 대구 해장국을 주문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곰치 해장국의 부드러운 살과 시원한 국물이 특히 기억에 남지만 다음에 다시 방문한다면 대구 해장탕을 먹어보고 싶어요. 요 바다횟집 있거든요. 바다횟집도 유명하다고 해요. 여기 이용하시거나 제가 오늘 먹었던 만남의 식당, 여기 진짜 제가 먹어봤으니까 여기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든든하게 아침을 먹었으니 이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입니다. 해안 절벽에서 바다 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걸으면서 동해바다와 해안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죠.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전망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생각보다 높이가 느껴집니다. 특히 중간과 끝부분에는 투명 유리바닥이 있어서 발 아래로 바다가 바로 보이거든요. 유리바닥 위로 올라서는 순간 평소에 높은 곳을 잘 다니는 사람도 약간 긴장할 수 있어요. 바닥이 투명하다 보니 아래가 그대로 보이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못 즐기는 건 아닙니다. 유리바닥이 아닌 구간에도 바다 풍경은 충분히 아름답고 난간 쪽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 길이는 100m, 높이는 77m 규모로 조성된 곳입니다. 바다를 조금 더 높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면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바다를 보러 가는 1박 2일 여행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예산으로 다녀올 수 있는 코스 소개해드렸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바다를 보고 편안한 숙소에서 쉬고 맛있는 한 끼를 함께 먹는 것, 그 시간이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여행이 되니까요. 이번 여름이나 선선한 가을, 부모님과 함께 떠날 여행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삼척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도 참 삼척도 좋은 데 많다. 예. 그렇지, 좋은 데 많지. 응. 걷기 좋은 데도 있고 관광하기 좋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맛있는 데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진짜 이렇게 삼척 말만 들었는데 진짜 구경할 거 많아요. 그래도. 좋지? 좋아. 잘 왔어.